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응이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게 공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최순실하고 뭐 이렇게 문고리들 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적발이 돼서 탄핵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범이 없어요. 그 여당에. 그러네. 근데 이 건은 사실 명태균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이 너무 많은 공범을 그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익들이 원래 잘하는 게 나쁜 짓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해놓으면 그렇지. 예,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배신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공범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매우 일리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현직이었는데 예. 지금 현직이고 현직이기 때문이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범죄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네. 저쪽은 개별 범죄고 이쪽은 조직 범죄야. 요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때까지. 오라이. 이해가 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이 저러는 게. 내라도 그럴 것 같아. 윤석열이 가면 김건희가 가면 나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아야지. 이 뚝이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 큰 물이 지면 그 다음 뚝도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원 폭동까지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법원 폭동을 직접 국힘당 의원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아니죠. 그 일으킨 사람들을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추긴 셈이고. 그렇죠. 그 자기 이익 수호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행위예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살인 방화도 옹호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고도 남을 정도의 태도에 보면은 뭐든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국힘이라는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이 핵심 당직자를 포함해서 이 집단 전체가 범죄 조직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 집단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희한한 현상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심한 말이라고 그렇지.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법원을 깨부셨는데 막 선물을 주고 잘한다 하고 있고 아니, 애국지사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한 거니까 너 그렇게 해줘야 된대. 그러면 10대 20대만 모아갖고 그냥 국힘 쳐들어가서 당사자 때려부셔도 그러면 봐줄 거야?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 자들은 정말 윤석열의 복귀를 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복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네요 네. 지금.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윤석열 혼자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 잘못하면 특검이고 뭐고 이래가지고 여파가 계속 오면 자기들이 연루돼 있는 조직 범죄까지 다 드러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바로 이어질 대선에서 지지자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요 100 몇 개의 의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저항할 수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힘당이 믿을 수 있는 거는 108석의 의석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석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지자들.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내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지한다는 사람은 지도의 강도가 강할수록 다 오른쪽 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25%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과정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진행돼 버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걸 35%로 봤어요.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무슨 일이 건. 있어도 지지하는. 근데 그게 그 국정농단과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무너진 것 같지만 5% 무너졌습니다. 5%.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예, 5% 무너진 게 그 탄핵 전과 탄핵 후에 국회의원 의석수의 차이를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123대 122였어요. 2016년 총선 때. 맞아요. 지지율은 차이가 없었고요. 한석 차이, 한석. 지지율은 그 비례대표 지지율은 그 당시 국힘의 전신인 정당이 조금 더 높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중간에 국민의당이 중간에 있었고. 안철수. 123대 122로 한석 차이로 됐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예,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나서 5% 차이로 벌어지면서 이 비례대표 득표율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80석을 민주당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지금 계속돼 왔다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또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략 5% 정도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줄어들었고. 예, 그래서 한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믿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고 실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렇게 우기고 나가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지적인 상태에 있는 유권자 집단이 전체의 25%.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25%. 예, 5% 깨졌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또 이게. 대단한 거죠. 예. 5%는 뭐 거의 모든 선거를 좌우지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윤석열 복귀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특검 되고 그다음에 구인 처리되고 막 신속하게 딱 진행이 되면은 자기들도 다 딸려 들어간다. 그렇죠. 비아폰 서버 털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막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다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막으면서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휩쓸어 버리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탄핵이 이제 인용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명예회복을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이게 이 구속영장 집행되니까 바로 법원 쳐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헌재를 공격할까 봐. 아 이제는 경찰이 다 막아요. 아 반세기 동안 훈련된 경찰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 시위 진압에. 자, 그리고 맛을 한번 봐야 돼. 저쪽 사람들도. 네. 탄핵이 인용되면 저는 근데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헌재 재판관들 개인 신변에 대해서도. 그 우리나라 요인 경호법이 있습니다. 요인경호법으로. 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만 있는 게 아니고 요인 경호법이 있었어요. 그거에 입각해서 경찰이 다 요인 경호를 할 겁니다. 그럼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탄핵 인용되면 60일 이내니까 3할 5초. 예, 3월 5초가 되고 첫 번째 수요일 혹은 두 번째 수요일이 될 수도 있죠. 5월에. 예. 또는 뭐 세 번째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수요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한번 치러봤는데 그리고 다른 대선을 무수히 치러봤고. 그 얘기하기 좀 이른데 예. 다시 이제 일단 연결되는 이야기라.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또 돌아가면 중요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구도, 예. 두 번째가 이슈, 세 번째 인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물은 야당 쪽은 거의 확정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여당 경선을 쪽은 치르더라도. 불확실하고요. 여당 쪽은 이제 백가장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슈가 뭐가 될 거냐? 다른 이슈는 다 집어삼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란의 완전 진압, 예. 내란 세력의 심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힘당 쪽이 계속 내란을 옹호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민생이나 이제 경제 정책 이런 것 이슈가 다 되겠지만 그 다른 이슈로는 대체가 안 돼요 이게. 압도하겠죠. 예, 결국. 이게 압도하게 됩니다. 근데 구도는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사실 인물하고 이슈는 인물은 반만 유동적이고요. 국힘 쪽만 유동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슈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구도는 뭐냐? 구도는 이게 다자 구도냐, 예. 양자 구도냐. 여기 좀 유동적이에요. 많이. 결국은 양자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지지율에 따라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조기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졌잖아요. 그때는 누가 나와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 진보 둘, 중도 하나, 보수 둘 이렇게 오자 구도로 치렀기 때문에 네. 매우 싱거운 선거가 됐죠. 맞죠. 예,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단일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양자 구도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지만 있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보면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도 정도 남은 것이다. 예, 구도가 남았어요. 인물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예. 끝났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여러 사람이 있더만 보니까 요새. 요 설 연휴 기간에 막 시끄러웠던 분들. 예. 근데 뭐 근데 뭐. 진짜